이슈와 시장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드디어 스몰 딜 성사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또 숙제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끌었었고 이 더 이슈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달드렸습니다. 할까? 이런 기대감 섞인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를 많이 다뤘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드디어 스몰 딜에 합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개월 만이고요. 무역 전쟁이 일단은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를 이룬 부분은 미국 쪽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00억 달러 규모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15일부터 실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류하기로 했고 또 중국 쪽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월가 그리고 또 국내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중국의 승리라는 겁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 얻은 것이 없다라면서 이 미국 증시 반응을 보더라도 이 장 마감 즈음 가서 상승 탄력이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나온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면은 대신증권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스몰딜보다는 휴전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합의가 제한적이고 불안감이 여전하다라면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할 이슈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오늘 장은 일단 또 안도의 분위기,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또 어떤 종목군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앞으로 남은 숙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뭐 관세 율 인상을 보류하고 뭐 농산물 산다. 이거 외에도 사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고 또 많이 이제 학수고대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그나마도 아직은 뭐 기대치에는 차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스몰 딜 정도는 이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흐름 가지고 오늘 증시도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과연 이런 협상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보일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협상 내용은 우리 앵커님께서 언제 어느 정도 다 말씀하셨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약 15개월 만에 부분적인 합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치고받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됐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매우 실질적인 뭐 1단계 합의 도달했고 무역 전쟁이 종결에 근접했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다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말도 이렇게 일단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일단 최악의 국면에서 좀 벗어났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합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예정된 2,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30%까지 인상을 했는데 그걸 보류를 일단 하기로 했고요. 이에 반면에 맞서서 이제 중국도 400에서 500억 달러치의 미국 농산물을 이제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딜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국과 중국 환율과 그리고 뭐 일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의 논의를 했다라고 미국에서는 일단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돈이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인된 바는 일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주나 5주 뒤에 1단계 합의문을 이제 서명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진핑과 트럼프가 진짜 만나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고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서명이 있을지도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케줄상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에서 있어서는 이제 12월 달에 시행될 그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스몰 딜이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만 네. 증권 시장에 자유롭게 쾌재를 부르는 그런 강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걸림돌 내지는 확인이 필요한 단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며칠이었죠? 한 10월 10일 정도였나요? 장중에 한 10시 구간대에 블룸버그에서 통화 협정할 거다. 이렇게 네. 속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 이 선물 쪽에서도 납폭 많이 하고 이랬던 날이 있었는데요. 뭐 통화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통화 얘기도 그렇고요. 또 네. 화해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가 제재를 해제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직은 크게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나온 않고 얘기가 있습니다. 없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네.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얼마 전에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철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피력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해 제재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도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얘기들도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네. 화해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좀 완화되거나 또 그러니까요. 풀어주면은 네. 이번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화해에 대한 그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그런 입장이고 중국은 화해에 대한 제재를 빨리 완화해줘라 이런 입장차가 계속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네. 내용도 주말에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이 친서 내용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최고의 수뇌부들끼리 친서를 통해서 뭔가 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좀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희망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려를 해결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자꾸 협력을 하고 또 그 협약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제 시진핑의 친서를 보면서 만족감을 많이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일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액션이에요. 네. 좀 과한 액션. 이번에 협상이 너무 잘 됐다. 뭐 네. 자기를 저자찬하기 위한 그런 네. 과한 액션들이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시진핑의 친서를 받아 듣고 나서 뭐 너무 만족했다.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반응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뭔가 대중들도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액션에 내성이 생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면은 뭐 각국 증시라든지 또 외신의 반응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지금 이제 겉으로는 1단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일단 단행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신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외신이 또 어떻게 보는 것이 또 제3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룰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앞서도 이제 에코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1단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제 외신 쪽에서는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신들도 중국 인민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도 네.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일제히 모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관영 매체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당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신문들이다 보니까 이번 관세 인상 보류라든가 또 내지는 뭐 그 협상에 대해서 일부 진전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들은 별로 양보한 게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협상을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잘했다라는 그런 시각을 그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외신 쪽에서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다른 외신 쪽에서의 서방 국가들의 시각은 좀 약간 불안합니다. 중국이 이제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농산물 구매 기간을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불확실해요. 실질적으로 뭐 한다라고 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부터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야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400에서 5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것을 뭐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매입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짧은 시간 안에 매입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요구를 해야
이제 미국의 농부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약간은 불확실한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외신에서는 약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요구한 이제 중국의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서 미국에서는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전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5일 날 관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가 된 상태, 이제 15일에 대해서는 15일 관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됐습니다만 12월 15일에 예정된 관세는 보류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강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화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고 재선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정략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 협상은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은 상태고 네.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그 불확실한 변수가 좀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중국의 승리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뭐 딱히 크게 뭐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긴 싸웠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엔 중국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 이제 장기전에 돌입했죠. 중국이 내년에 이제 재선이 있고 재선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탄핵 정부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이 위축된 것을 중국은 알고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쵸. 결국에는 네. 지금 얘기했던 그동안 나왔던 얘기에서 하나도 진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승리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도 8월 달 중순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 쪽에서의 관세 부가 뭐 그 규모를 축소하고 그렇죠. 보류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중국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수요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라고 어찌 보면 좀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한 차례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성향 자체가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런 것들이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숙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쟁점 사항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확인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차 북미,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확인을 해 가야 돼요. 1차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3주나 5주 뒤에 실질적으로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네. 이것에 실질적으로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수뇌부들 간의 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하는지 여부를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또 중국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이제 구매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진행하겠다는 것도 구체화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나와야 서로의 협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역시도 인상 여부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15일에 이달 15일이 지났고 이제 12월 달 관세 부과가 만약에 이것도 유예가 되거나 네. 보류가 되게 되면 또 이것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일단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미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뭐 기술 이전 금지라든가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또 한 번 만나서 얼마만큼의 협상을 하고 진전을 보이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런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든가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뭐 관세 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뭐 이제 추가적인 관세 인상 여부라든가 농산물 구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게 되면 이번에 정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평화 협정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쟁점사항 여전히 남아 있고 아직 이 결과와 관련해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투자들 그리고 또 오늘 시장 분위기만 봐서는 확실히 호재인 거는 맞는 것 네. 같거든요. 우리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게 15개월 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만드는 결과예요. 네. 그동안은 계속해서 으르렁그르렁 싸우면서 관세 부과하고 난타전을 펼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이전 이슈 분석을 통해서도 제가 스몰 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은 스몰 딜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딜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굉장히 치고받는 상황들을 험악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다가 이번에 작지만 이런 딜을 만들어냄에 따라서 긴 관점에서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아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서 추가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뭐 미국의 농산물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또 이제 네. 추가적으로 뭐 관세를 부과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고요. 체크를 하면 되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일단 협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12개월 만에 최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금통위에서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네. 그걸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악재였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와의 무역 교류 규모가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웠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 새우가 바로 우리나라였었죠. 제일 큰 피해를 봤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런 협상을 통해서 평화가 일단 정착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시 그리고 경제가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국내 증시라든가 국내 경제는 최악의 국면에서 빠른 속도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제 금통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또 그 나루토 이랑 네.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하죠. 네. 이 부분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글로벌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증시에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악재였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감을 갖고 최악으로 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미중 무역 협상과 더불어서 이런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가 네.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네.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또 호재도 이렇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 전략을 좀 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5개월 만에 나타났다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라는 거. 미국 증시는 많이 못 갈 수 있어요. 미국 네. 증시는 많이 못 갈 수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중국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쁜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미 간의 무역 전쟁의 상황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으로 가고 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대봐야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달에
2,0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2,000포인트로 회복을 했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네 번째 바닥을 좀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000포인트는 대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 어딘가 이거 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과대 있던 뭐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시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낙폭과대 쪽으로 먼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를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게 되면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은 우리가 반드시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장을 먼저 주도하고 나서 나중에 중소형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갈 때 이들 종목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2017년 지수가 2,600선까지 갈 때 그때 IT 7인방이 올라갔었죠. 그 IT 대형주 7종목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장도 이러한 삼성전자라든가 대형 IT주가 먼저 가고 나서 네. 나중에 종목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만약에 포트에 없으면 시장에서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그 뒤를 따라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또 멀리는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형주 맥락에서는 우리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역시 그동안 시장의 중심했었던 5G, OLED 폴더폰, 시스템 반도체 이 네 개의 IT 섹터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중장기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매수 포인트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